이번 시간에는 광고학개론 5장 소비자 심리의 이해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은 이제 AIDA 모델인데 어떠한 과정을 거치니 순서대로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아이다 모형은 뭐 이렇게 되죠. 이제 주목, 관심, 욕망, 행동.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광고에 노출이 되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볼게요. 계층적 효과 모델과 정보 처리 모델의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했는데요. 먼저 계층 효과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먼저 광고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인지적 반응을 거치고 감정적 반응을 거친 후 행동적 반응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광고를 보고 저 광고가 있네. 저게 뭐지? 그래서 보고 그 다음에 감정적 반응. 괜찮다.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한번 사볼까? 이런 식으로. 하지만 우리가 정보 처리 모델 같은 경우는요. 이제 계층 효과 모형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친다라고 했는데 정보 처리 모델은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아니 저렇게도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관여 사항에서는 인지, 태도, 행동의 순서로 정보 처리하지만 저관여에서는 인지, 행동, 태도의 순서로 정보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관여일 때는 저게 뭐지? 괜찮은 것 같네. 그럼 한번 사볼까? 이렇게 되지만 저관여에서는 저게 뭐지? 그럼 한번 사보지 뭐. 사보니까 써보니까 괜찮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교화 가능성 모델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했는데 틀리게 설명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보게 되면 중심 경로와 주변 경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경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품의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 가지고 광고를 하는 거겠죠. 주변 경로는 본질적인 것보다는 뭐 모델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뭐 그런 것에 이제 집중해서 광고를 하는 경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게 되면 보기 1번은 정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거고요. 맞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시게 되면 중심 경로와 주변 경로 중 어느 하나를 거쳐 정보 처리가 일어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고관여 제품은 중심 경로를 통해서 저관여는 주변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3번 주변 경로를 통해서 정보 처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제품의 속성에 대한 태도가 형성된다는 거다라고 했는데요. 그건 아니죠. 주변 경로를 통해서 정보 처리가 이루어진다면 제품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태도가 형성된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제품의 속성에 대한 태도가 형성된다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제품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태도가 형성된다는 건데 이는 중심 경로를 통해서 정보 처리가 이루어질 때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이제 틀리게 설명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교화 가능성 모델에서는 관여도가 높은 경우에는 어떻게 요? 중심 경로를 통해서. 관여도가 낮은 경우에는 주변 경로를 통해서 정보 처리가 이루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정교화 가능성 모델을 활용한다면 광고주 역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관여 제품 같은 경우는 상품의 품질, 장점 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심 경로를 통해서 정보 처리를 하시고 만약에 저관여 제품이다라고 한다면 주변 단서 그러니까 뭐 주변 경로를 통해서 좀 정보 처리를 할 수 있게끔 광고를 만들면 되겠죠. 자, 6번. 페티아 카시오포의 정교 가능성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설명을 했는데 뭐 요거는 이제 잘 설명한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볼게요. 광고의 소구 방법과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틀리게 설명한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걸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쉽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기존 생각이 호의적이 아닌 경우, 호의적이 아니에요. 그럴 경우 신뢰성이 높은 모델을 쓰면 효과적일 수 있어요.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신뢰성이 있는 모델을 쓰게 되면
그래, 뭐 그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이 바뀔 수 있지만, 호의적인 경우에는 신뢰성이 높은 모델을 쓰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공부하라고 한다. 그럼 공부 또 하기가 싫어질 수도 있잖아요. 예, 뭐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7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호의적이라면 더 호의적으로 바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보도록 할게요. 광고에서 배경음악은 사실상 추가적인 정보가 되어 소비자들에게 정보 처리 양을 늘리는 역할을 한다. 뭐 그래서 이제 기억을 방해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라고 했는데 어 그럴 수도 있지만 지배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예,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기억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기억을 방해할 수도 있지만 기억을 도와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번은 이제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방해할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뭐 맞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기억을 방해한다는 것이 절대적이다 혹은 지배적이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좀 틀린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같은 경우는 보니까는 아까 우리가 했던 그런 내용들이네요. 아까 내용 그래서 아까 보시게 되면 비호의적인 경우에는 신뢰성이 높은 모델을 쓰면 효과적입니다. 예, 그래서 9번은 이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호의적인 경우라면 호의적인데 신뢰성이 높은 모델을 쓴다. 그러면 꼭 반드시 효과가 크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효과가 좋다라고는 보기는 좀 어렵다. 뭐 효과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아닐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다음 10번을 볼게요. 유머와 공포심을 이용한 광고는 일반적으로 로 일발브먼트 프로덕트에 효과적이다라고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간여 제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저간여 제품 같은 경우가 유머와 공포심을 이용한다라고 했는데 유머는 예 맞아요. 유머는 맞는데 공포심을 이용한 광고가 반드시 저간여 제품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포심을 이용한 광고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보험이잖아요. 보험 같은 경우는 매달 얼마씩 10년, 20년 이렇게 막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내는 돈만 해도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한 달에 뭐 10만 원씩만 낸다 해도 1년이면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간여 제품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포심을 이용한 광고는 일반적으로 저간여 제품에 효과적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틀린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볼게요. 11번은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던 대상에 수용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메시지를 접하게 함으로써 점차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로 옮기게 하는 설득 방법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요 그림 한번 보세요. 원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뭐 요 정도 범위까지는 수용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점차적으로 조금씩 이제 이 수용 범위를 이제 좀 넓혀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 조금씩. 나 그 제품 별로인 것 같아. 이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야, 그래도 요런 부분들은 조금 괜찮지 않니? 그리고 요런 것도 좀 괜찮잖아.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 라고 한다면 점차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설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뭐 이런 걸 우리는 어떤 방법이라고 하느냐? 바로 동화 효과를 이용한 설득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그 5장에 대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